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산에 영향을 줄 2026년 세계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 구조가 흔들리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미 연준 의장 교체라는 불확실성과 멈추지 않는 전쟁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확실히 걷어내는 방법은 극단적인 정책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LTV를 강하게 조이거나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국민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지키고 불리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 투자 욕구를 산업 발전과 국가 성장으로 연결해줄 건강한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부재 때문입니다. 결국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이라는 좁은 시장에 몰리게 된 것은 개인의 탐욕이라기보다 시스템 설계 실패의 결과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 생존을 위해 금리를 방어하고 원화 가치를 지켜내면서 동시에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기업 혁신과 생산적인 투자로 흐를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되살려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니어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숨쉬게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연금과 함께 추후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입니다. 2026년은 미국 경제 역사에서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변수는 금리 정책 방향입니다. 기존보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물가 안정을 유지하려는 연준 사이의 긴장은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현재 거론되는 후임 인물들이 비교적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호하는 인사들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한 비트코인 변동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이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 기조에 대해 미국 국민이 평가를 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선거에서 강세를 보인다면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정치적 제약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보호무역 정책이 더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것들은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예측이니 연준 의장 교체, 중간 선거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셔도 됩니다. 2026년에도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은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네팔, 불가리아 등지에서 나타난 청년 세대의 시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혁, 그리고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위험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은 전쟁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경제 질서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의존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핵심이며, 미국은 금리와 선거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변수가 시장을 흔들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궁금한 종목, 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자 500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약 구독을 해주신다면 급변하는 경제 소식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